안녕하세요. 냥의 주식 할퀴 고현 CF입니다. 실제 기업 분석 사례로 배우는 회계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어권 손상차손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빠르게 보시죠. 실제 사례 기반 회사는 레드와이어라는 회사고요. 이 용어는 이름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레드와이어 같은 인수 기반 성장 기업을 볼 때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권 손상차손을 이해하면 단순히 회사가 인수를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수가 진짜 성공했는지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확인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어권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영어권은 회사를 인수할 때 생기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를 샀는데 그 회사가 가진 현금, 재고, 설비, 기술, 고객 관계 같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가 3억 달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수자가 그 회사를 10억 달러에 샀습니다. 그러면 7억 달러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자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프리미엄입니다. 이 프리미엄이 바로 영어권입니다. 왜 인수자는 순자산보다 더 비싸게 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회사가 가진 기술력, 고객 관계, 브랜드, 납품 이력, 시장 접근권,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영어권은 이 회사를 비싸게 사는 이유가 장부에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영어권은 현금처럼 이미 손에 쥔 자산이 아닙니다. 재고처럼 창고에 있는 물건도 아니고요. 공장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설비도 아니에요. 영어권은 미래에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장부에 올라온 자산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레드와이어는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하면서 회사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우주 인프라와 우주 미션 중심 회사였다면 엣지 오토노미 인수 이후에는 무인 항공 시스템, 자율 시스템, 과학 센서, 방산, 감시 정찰 기술까지 붙으면서 디펜스 테크 축이 강해졌습니다. 이 인수로 레드와이어는 단순 우주 기업이 아니라 우주와 방산을 같이 보는 기술 통합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손익 계산서보다 재무 상태표에 먼저 크게 찍혔습니다.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하면서 영어권과 무형자산이 크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무형자산은 기술, 고객 관계, 상표처럼 이름을 붙여 따로 평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반면 영어권은 그런 것들을 따로 나눠도 남는 인수 프리미엄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도 좋고 고객도 있고 시장 접근권도 있고 앞으로 시너지도 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한 덩어리로 장부에 남은 것입니다. 여기서 손상차손이 등장합니다. 손상차손은 장부에 자산으로 잡아둔 금액만큼의 가치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될 때 비용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이 정도 가치가 있다고 봤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실제로 그만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장부에서 자산을 깎고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이 잡힙니다. 이 비용이 손상차손입니다. 영어권 손상차손은 그 중에서도 인수 프리미엄이 훼손됐을 때 나오는 비용입니다. 인수할 때는 이 회사가 앞으로 큰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비싸게 샀는데 실제로 매출이 기대보다 약하거나 마진이 낮거나 현금 흐름이 안 나오거나 고객을 잃거나 시장 환경이 나빠지면 영어권의 가치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회사는 영어권을 손상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레드와이어의 이 용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레드와이어는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로 매출과 매출 총이익률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고 매출 총이익률도 좋아졌습니다. 북투빌도 1.92배로 강했습니다. 북투빌은 새로 받은 계약을 같은 기간 매출 나눈 숫자인데 1배를 넘으면 현재 매출보다 미래 일감이 더 많이 들어오겠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엣지 오토노미 인수는 실제 사업 숫자로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영어권은 매출 증가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인수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매출이 좋은 마진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판관비와 보상 비용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약 자산이 현금으로 회수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주당 가치를 내려와야 합니다. 즉 영업권을 검증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인수한 기술과 고객 관계가 신규 수주를 만들고 있는가, 신규 수주가 매출로 전환되고 있는가, 매출이 매출 총이익률을 개선하고 있는가, 매출 총이익이 SG&A와 스탁 베이스드 컴퍼세이션 즉 주식 보상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내려오고 있는가. 이 흐름이 이어지면 영업권은 성장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흐름이 끊기면 영어권은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파생해서 봐야 할 용어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식별 가능 무형 자산입니다. 영어권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식별 가능 무형 자산은 기술, 고객 관계, 상표처럼 따로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엣지 오토노미가 가진 무인 항공 시스템 기술이나 기존 고객 관계는 따로 같이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형자산으로 잡힙니다. 반면 영업권은 이런 식별 가능 자산을 다 빼고도 남는 프리미엄입니다. 두 번째는 상각입니다.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상각하지 않고 손상 검사를 합니다. 반면 내용 용수가 있는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눠 인식합니다. 이것이 상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이나 고객 관계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돈을 벌어줄 것이라고 보고 그 기간에 걸쳐 조금씩 비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 후에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늘면서 손익계산서를 누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가치입니다. 인수회계에서는 인수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공정가치는 쉽게 말해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거래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기술, 고객관계, 상표 같은 무형자산은 시장에서 딱 가격표가 붙어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모델과 가정이 들어갑니다. 미래 매출, 고객 유지율, 할인율, 로열티율 같은 가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회계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경영진과 평가자의 미래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상검사입니다. 손상검사는 장부에 잡힌 자산이 아직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영업권은 특히 손상검사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사업 전망이 나빠지거나 마진이 약해지거나 현금 흐름이 기대보다 낮아지거나 금리가 올라 할인율이 높아지거나 주가 시가총액이 크게 하락하면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레드와이어를 다시 보면 이 회사는 이미 과거 손상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 유럽 쪽에서 영업권 손상 차손을 인식한 경험이 있었고요.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레드와이어가 장부에 잡힌 미래 기대를 실제 현금 흐름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 기대가 손상 차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엣지 오토노미로 생긴 영업권과 무형자산도 그냥 안전한 자산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영업권 손상차손을 투자자나 분석가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첫째, 영업권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 합니다. 레드와이어처럼 영업권과 무형자산이 총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 이 회사의 장부 가치는 상당 부분 미래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는 매출 성장률만 보면 안 되고요. 미래 기대가 실제 현금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영업권이 생긴 이유를 봐야 합니다. 어떤 회사를 인수해서 생긴 영업권인지, 그 인수가 회사의 사업 모델을 어떻게 바뀌는지, 인수한 회사의 기술과 고객이 실제 수주와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레드와이어의 경우 엣지 오토노미 인수는 디펜스 테크 측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펜스 테크의 수주 장부, 매출 총액 이익률, 재고 출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셋째, 손상 트리거를 봐야 합니다. 손상 트리거는 손상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기대보다 낮다, 마진이 무너진다, 프로젝트 원가가 초과된다, 고객을 잃는다, 현금 흐름이 악화된다, 내부 통제가 약하다, 시장 경영이 심해진다, 이런 것들이 손상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레드와이어 같은 회사에서는 EAC 조정, 계약 자산 증가, SG&A 부담,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적자, 내부 통제 약자 모두 같이 봐야 할 신호입니다. 실제 기업 분석 사례로 배워보는 회계 용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괜찮은 회계 용어가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양해 주식 할기 구현 CF였습니다. 감사합니다.